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평균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이 공시가격 하락이 집주인들의 예상 못한 큰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됐고요. 목요일부터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번에 무려 18.61%, 10년 만에 공시가격 하락이었고요.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왜 떨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죠. 먼저 시세 하락분을 반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얼마나 적용될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실화율을 이번 정부에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71.5에서 69%로 낮추다 보니까 시세 하락과 현실화율 하락으로 이번에 공시가격이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가 25에서 30%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인데, 그동안 내던 거에 비해서 한 30% 낮아지네. 그래서 한 15억 정도 주택 가진 사람이 이번에 12억 5천으로 평가받으니까 403만 원 보유세에서 28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특히 2주택자의 세금은요,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네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와 음마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가 71%나 감소되더라. 아니, 공시가격은 25% 감소됐는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왜냐면요, 올해부터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본 세율이 있고 일반 세율이 있고요. 중과 세율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중과 세율이 적용돼서 1.2%에서 6%가 적용됐거든요. 근데 이 중과 세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 일반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보유세가요, 다주택자 매도 압력으로 작용되려면은 솔직히 집값 상승 시기에 얘가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과세를 강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더라. 아니, 더 사모는데도 제한 요소가 되지 않더라. 왜냐면 집값은 몇 억씩 올랐으니까 몇천 몇 억씩 오르는데 몇백 이렇게 나와봤자 큰 부담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보유세는요, 집값 하락 시기에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돼요. 집값 떨어져서 짜증나 죽겠는데 보유세까지 많이 나오네, 팔아야겠다. 그런데 이번에 보유세 세부담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벌써 언론들은요, 금매가 줄어들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금매 거두고 호가 올릴 것, 꿈틀한 거래 다시 주춤하나, 세부담 감소에 금매 줄고 갈아타기 늘어날 것. 자, 왜 이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집값 상승 시기에도 이제 보유세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6월 1일 이전에 기원하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분기 때는 이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서 약세, 그리고 4월달, 5월달은 이런 보유세 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집값 상승 시기 보면 대부분 5월 이후였어요. 자,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한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때 걸림돌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1주택자한테 집 한 채 더 사냐고 안 물어보면 보통 보유세 걱정부터 하거든요. 근데 막상 공부해보면 별거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는 1주택자가 2주택 되는 것까지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많이 감소할 텐데, 감소하겠죠. 종합부동산세를 그렇게 많이 깎아주는데 2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요즘 거래가 뜸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세수 중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빵꾸가 많이 났거든요. 아, 이 세수를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 그래서 지금 법인세하고 다주택자 세금 감면을 강조하는 정부인데, 야, 이거 세수 부족을 어떻게 때울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언론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요, 원래 80%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0%로 올렸죠. 그 다음에 작년에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줄인다고 이것을 60%로 맞췄어요. 그럼 올해 몇 퍼센트로 할까?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80%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임시 조치가 없어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80%로 맞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간접세도 인상하는 거 아니냐, 저희 구독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다음날 터진 예상 못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공동주택 종류에는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세대주택, 빌라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자, 빌라 전세가 위험하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빌라 전세의 매매가 대비 이게 적정한 전세 시세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안전할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입되는 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 보증이 허용하는 전세금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전세 시세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공공기관은 무슨 기준으로 이 위험한 전세 상품에 보증을 서줄까요? 일단 빌라는 아파트처럼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관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의 이제 매매 가격의 적정 가치, 그에 따른 전세 시세요.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요,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시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매매 가격보다 더 우선시 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진다? 이 보증금 반환 보증 이제 기관의 보증 금액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전세금도 같이 낮아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기를 느낀 사람은 누구예요? 만기를 앞둔 세입자죠. 연장을 한다면 보증보험 재가입이 필요한데 재가입이 어렵게 되겠네. 가입이 안 된다면 퇴거를 해야지. 자, 그럼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자, 요즘 빌라 찾는 세입자는 딱 두 종류입니다. 월세나 반전세 또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만 찾는 사람. 안 그러면 세입자 못 구해요. 예전처럼 이제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이 동네 전세 시세가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자, 아까 공시가격이 1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올해부터 적용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150%였습니다. 그럼 공시가격 150%, 비싼 공시가격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만큼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빌라 임대인이 이런 자금력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냥 몇 천만 원 떨어진 거, 억 단위 떨어진 거 한 번에 가져와서 세입자 돌려준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정도 자금 능력이 있으면 아예 빌라 투자를 안 하고 아파트 투자했겠죠.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2의 깡통전세 대란을 부를 가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집값 하락 시기에는 당연한 건데 이게 빌라 전세 시장 특성상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매에 다 동시에 30-40% 폭락했잖아요. 빌라는 왜 그게 안 돼? 빌라는 매매와 전세 그리고 공공기관에 맞물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빌라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은 KB 시세가 있어요. 근데 KB 시세도 지금 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오피스텔도 금매가 꽤 많아요. 특히 원룸형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 KB 시세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금액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피스텔 투자한 사람, 갭 투자한 사람이 그 정도 자금력은 없거든요. 자, 허그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 전세금 못 받았어요, 사고 접수하겠죠. 지금도 많은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임의 경매가 1년 새 2배 급증했고요. 특히 빌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경매로 넘기면은 아파트도 안 사는 상황에서 누가 빌라 낙찰을 받을까요? 자, KBS 시사 직격을 봤더니요, 누가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을 감정가 2억 7천만 원에서 낙찰가 1억 7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자, 혹시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이런 하락기가 기회일까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투자자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최고지. 투자하기 최고라고요. 지금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또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2억 7천인데 낙찰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빌라 전세 가격이 한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됐으면은 한 5,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는요, 특히 빌라 전세, 오피스텔 전세는요, 정말 조심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쇼킹 부동산의 더 솔직한 생각, 더 빠른 부동산 정보 블로그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저만의 생각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 이 블로그에 있고요. 괜찮은 분양 정보만 따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분양시장 상황에서 옥석을 가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